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 시작과 함께 대담한 부산에서는 신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맞아 각구의 구청장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신년 특집 대담한 부산 오늘은 김태성 사구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SK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구청장 김태석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소의 힘찬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방역과 구정 운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올 한 해 개인 방역에 유의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이야기를 또 빠지지 않았는데 역시 아마도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성과와 함께 또 나름대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한 해 성과와 아쉬운 점 다 코로나19를 빼놓고 네.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방역과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 외에도 전 국민에게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 그리고 마스크를 다 배부를 하고 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생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아마 세계적인 코로나 대란 속에서도 큰 확산을 막은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우리 사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네. 우리 대한민국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에 지난 한 해 보니까 예. 새로운 건물들 개관과 함께 예, 조성한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많았죠. 네, 우리 신평 지역에는 제2청사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와 복지부서가 함께 들어가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해서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다도 일동 복합청사 준공과 함께 감천 일동 청사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부산 어려운 건립과 관련해서 한 2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방침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이 확정되어서 네.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사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그런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네. 또 아쉬운 점은 어떠실까요? 네, 아쉬운 점 역시 코로나 관련 사항입니다. 네. 지난해 방역 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확산세가 그치지 않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의 일상을 잘 회복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모든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역 활동과 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그런 한 해였는데요. 하지만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모든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추진 중에 계실까요?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구 차원에서는 그 구민 생활과 직결된 그런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영역에
비대면의 그 상거래 활성화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젊은이들은 이미 온라인 상거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상 계층이라든지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목 상권도 이제는 이러한 그 추세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사실 개정 골목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만성되게 되었고 이런 그 성공 사례를 부산시 전역으로 지금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하구 내에도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고 또한 그 전통 시장에 배달 서비스 사업하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비대면 상거래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또 이제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개관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해서 취업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자들을 위해서는 모의 창업 교육도 실시해서 일자리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를 좀 확대 네. 운영을 하셨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필요한 물품을 거래할 수 있고 또 상인들도 어려운 시기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청년 창업 지원센터 좀 보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 센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나요? 이것은요? 네. 하단에 있는 과거의 평생학습관이 제2청사 작년에 개관한 제2청사로 들어가면서 그곳에 사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지난해 개소를 했습니다. 네. 사업비도 한 7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었고 이곳은 청년 창업 활동 그리고 소통 공간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한 시설로서는 그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를 위한 입주 공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시제품 제작실, 그리고 영상 제작 작업실과 열린 공간 등이 있습니다. 창업자 입주 공간은 창업을 위한 사무 공간으로 제공되는데 창업 교육이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창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또한 시제품 제작실은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자신의 창작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창작 활동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3D 프린터나 UV 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은 그런 장비를 구비해 놓고 기초 장비 교육이라든지 생활 소품 만들기 교육 등을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 사구에서는 부산시 최초로 청년 정책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정책에 반영하였고 네. 청년 지원 조례라든지 사 청년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서 정책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구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창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올해 구민 소통과를 신설했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과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 전에도 구민과 소통은 좀 꾸준히 계속 해오신 것으로 맞습니다. 아는데 예. 구민 소통과 어떠한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에도 사실은 구민소통실을 운영을 하고 지난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민원을 수렴하고 네. 한 400여 건의 민원을 직접 수렴해서 네. 제가 직접 상담도 하고 또 현장도 가고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네, 프로그램이 네, 있었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구민들과 만나보니까 구민들이 이 구정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의사를 이렇게 밝힘으로써 아주 시원해하는 그런 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더 소통 행정, 현장 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구민 소통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구민 소통과에는 소통을 담당하는 여러 기능들이 다양하게 한꺼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그런 구민 소통실도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미디어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SNS를 통한 또한 비대면 소통 이런 것들을 한 과에서 네. 하기 때문에 그 소통에 관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구청의 대화의 문을 많이 열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구청 방문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불편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밝히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 사례들을 직접 발굴을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소통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것을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 구민을 만나는 일이 또한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소통을 통해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이 온라인 소통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의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SNS를 통한 그런 소통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거나 또 사고의 발전에 대한 어떤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네.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이와 함께 사고 2030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의 미래 모습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예, 2030 장기 발전 계획은 구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지역 발전상에 대해서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이 전략에 따라서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구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전문가 중심 관주도의 방식에 좀 탈피해서 주민들이 첫 단계부터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계획의 현실성과 그다음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나 아이디어 공모전, 네. 그리고 미래 키워드 조사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요. 우리 사고의 비전으로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이 자연과 다양한 삶이 어우러진 그런 앙상블 도시 사라는 네.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앙상블 도시 사라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토지 이용이라든지 경제 산업, 교통, 관광, 교육과 같은 9개 분야의 92개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개 핵심 과제를 또한 제시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산단 전진 플랫폼을 과제로 제시했고요. 또 그리고 다대포 연화는 군역별 연계 개발하는 다대포 복합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에덴공원 주변을 젊은이의 거리로 조성하는 에덴 청년 활력지구 조성, 그리고 강과 함께 산도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성악산 힐링파크의 조성, 그리고 장림유수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오아시스 장림유수지, 그리고 또한 사를 경관 조명 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라이트닝 사와 같은 네. 이런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함으로써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사, 잘 아시다시피 산과 강과 바다가 있고 섬도 있고 모래톱도 있고 아름다운 낙조도 있고 네. 또 얼숙도의 생태공원도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사를 잘 살려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 그리고 외부인들이 찾고 머물고 싶은 그런 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한 사만의 어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가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장기 발전 계획 가운데 그 다대포 복합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에덴 청년 활력지구에 대해서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다대포 이론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해변공원, 그리고 어항도 있고 해변길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매력 있는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그런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진 다대포 일원을 여러 근역으로 나누어 복합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 관광이나 여가, 상업이나 어항 같은 그런 근역으로 나눠서 복합 개발을 하고 이들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다대포 지역을 동남권의 해양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덴 청년 활력 지구 조성 사업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하단 오거리와 그 동아대학교 앞 거리를 연결해서 에덴 유원지 일원을 그 지역 활력을 높이는 그런 지역으로 삼고 네. 청년들을 위한 특화 공간을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두 공간의 거리 환경을 밝고 그리고 개성 있게 바꾸고 또한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활동 지원 공간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청년들만의 또 거리, 거기에서 창업 활동까지 함께 병행할 수 있다면 네, 시너지 효과가 몇 배나 더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성과 아동, 우리 청소년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사하구 청장님께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최근에는 사하구가 지역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남녀를 균형 있게 참여시킨 성과를 인정받아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이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하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면 그 지역 사회는 전 주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 친화도시는 지역 발전 그리고 정책 과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또 여성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여성들과 아동을 위한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 한 5년 전 사하구가 여성가족부로서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면은 부산시 최초로 구 단위로는 최초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조례인가 하면 성별이나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 귀갓길인 사하 드림로드 한 7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네. 불도 밝게 하고 CCTV를 통해서 보행 안전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형 아파트를 지정한다든지 여성들에게 쾌적한 공중 화장실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성 친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2단계로 이렇게 사업이 지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2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성평등 문화도 조금 더 확대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돌봄 기능을 강화해서 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네. 각 지역별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확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어떤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구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자연 친화적인 사하구에서 이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또 이미지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 안심 귀갓길 사하 드림로, 이름이 정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뿐만 아니라 또 아동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정인이 사건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런 만큼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또 마련하고 추진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좀 아동학대 문제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폭력 문제 등과 같이 과거에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어떤 개인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 문제로 지금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라든지 응급조치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후구에서도 금년 초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을 임명을 했고 네. 또한 전문 요원 3명도 또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력 수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관제 도입을 통해서 좀 2, 3년 이상 장기 한 곳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네. 강화를 하고 또한 아동보호구의 신설과 같은 그런 조직 확대 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활동이 필요한 그 경비를 위해서 아동치료비라든지 학대 예방, 홍보비 같은 이런 그 경비를 위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그 폐쇄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가 아동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아무쪼록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 건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네. 한 가정이 아니라 네, 온 온 마을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러한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온 마을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좀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구에서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 어촌 뉴딜, 그린 뉴딜과 같은 다양한 뉴딜 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촌 뉴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우선 사후구에는 어항이 5개가 있습니다. 네. 하단항, 장림항, 홍태항, 다대항 등 5개는 대부분 모두 낙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촌유들이 304원 이런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정비해서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그 지역의 그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지난해 어촌 뉴딜의 하당항이 선정이 되어서 네. 사업비를 74억 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는 또한 다대 홍티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사업비가 좀 더 많아서 90억 원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주요 사업 내용은 어구 창고를 개선하고 물양장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관광을 위한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도 네. 포함이 되고요. 또한 이와 함께 그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한 아울러서 어민 역량을 강화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한 개선된 경관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시행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어항 사업이 어촌 뉴딜 사업이 완성이 되면 낙동 강변을 따라 얼숙도에서 다섯포 이르기까지 관광 벨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어촌 뉴딜 사업으로 올해 홍태항이 선정이 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홍타민 파크로 다시 태어난다 네. 이런 기사를 봤는데 홍티항과 비타민의 합성어인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이제 홍티항을 가면은 비타민을 마구마구 예. 흡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 사구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촌항에 5곳이나 있는데 이렇게 잘 개발을 하신다면 또 사구에 또 다른 볼거리이자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사업,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또 이 사구가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셨어요. 유일하게 선정이 된 부분이 참 많은데 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환경부 그린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간 이것도 사업비가 한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요. 대상 지역은 낙동강 일원, 얼숙도에서 개정천, 장림천을 거쳐 장림 유수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강변도로 이런까지 이렇게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장림 유수지의 경우에는 수로와 습지 등을 정비하고 수림대를 조성해서 생태를 복원하면 그동안 악취와 미세먼지, 해충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천의 경우는 친환경 보도를 설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천의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얼숙도에는 기후 생태 교육 공원을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해서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숙도에는 또한 국립 청소년 생태 수련원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내년 말 완공으로 되어 있고, 네. 또한 인근 하단 유수지에는 생태 도서관도 지금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얼숙도 일원은 청소년들의 생태 교육과 생태 체험장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얼숙도에서 낙동강변을 따라 다대포 이래까지 생태 관광벨트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하구가 전국 최고의 생태 도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 사하구 전국 최고의 생태 도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새해도 국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고 발전하는 사하구의 모습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네, 올 한 해도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새로 신설된 국민 소통과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주민과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과 뭐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관심과 응원 또 의견이 있어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소띠해인데요. 소해인데요. 소해 또 대명사면 또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구청장님께서도 변함없이 올해도 부지런하게 곳곳에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네, 시간 그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석 사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신년 특집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